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청춘 스캔들입니다. 적에게 한 대 맞으면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청춘 출발합니다. 유쾌한 뽕짝송이 나오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납치됐죠. 여자친구를 구하러 우리의 주인공 타케시가 분노의 철권을 휘두르며 구하러 갑니다. 참고로 여자친구의 이름은 마리입니다.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보시고 플레이를 하셨다면 오락실 20세기 소년 1세대가 분명하시고요. 이 게임은 1985년 코어랜드, 그러니까 반프레스토의 전 이름입니다. 코어랜드에서 만들었고요. 세가에서 유통을 했습니다. 일본 내수판 이름은 청춘 스캔들, 수출 버전 이름은 마이 히어로. 그 당시 특이하게 한국에서는 한글 제목으로 이 게임이 오락실에 있었거든요.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청춘 1번지라는 제목으로 한국 오락실에서 있었어요. 한글로 제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식 허가받고 들어온 게임인 줄 알았더니 청계천에서 불법으로 개조해서 유통한 불법 게임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유통된 게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구해준 우리와 똑같이 생긴 친구는 여기에 두고 갑니다. 저렇게 걸쳐놓고 가면은 이번 스테이지 끝날 때쯤에 점수를 100만 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서 가면은 100만 점을 주는 건데요. 아이고, 이렇듯이 내 몸 하나 살리기 어려운데 친구까지 같이 살려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수, 여기 안 걸치네요. 모르겠습니다. 살면 살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요. 같이 갑니다 일단. 여기 틈이 있네요. 두고 갑니다. 야, 너 살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 85년도면은 정말 고전 게임이죠. 그 시대의 게임들은 무한루프 게임이 많은데요. 총 3개의 스테이지가 있는 이 게임은 역시나 무한루프고요. 아이고, 친구가 외로웠는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끌어서 그랬는지 알아서 제 뒤에 붙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우리랑 똑같이 생긴 녀석을 보통 친구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세가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우리 주인공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신, 그러니까 신군이라고 하고요. 나무 위키를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강아지 4마리 중에 마지막 마리를 뒤에서 처치를 하면은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됩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한가 봐요. 지금 화면 뒤에서 불덩어리가 날라오죠. 우리가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라고 불로 혼내주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까지 신군 동생을 데려오니까 100만 점 보너스를 받았죠. 자, 첫판 보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한 대만 맞아도 주인공이 죽는데 여기서는 누가 먼저 10대를 때리느냐, 대전 격투 모드가 됐죠. 보스가 오히려 필드보다 쉽습니다. 앉아서 발차기만 하면은 정말 지기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되고요. 납치된 여자친구를 구했고 지는 노을을 보며 이번 스테이지 보스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다른 녀석이 나타나서 여자친구를 또다시 납치해갔죠. 첫 번째 스테이지 음악도 좋았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 음악도 굉장히 경쾌한 뽕짝이 나와서 여자친구가 납치됐지만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달래주고 있죠. 첫 번째 스테이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 시대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닌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하고서 우리가 이상한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문이 타임 워프를 시켜준 거고요. 우리는 과거 시대로 온 겁니다. 동생 신군도 과거 시대로 같이 납치되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동생을 구하려는 마음이 급했는지 앞뒤 안 가리고 전진을 하다가 목숨 하나 잃었습니다. 이 게임은 2버튼을 이용하죠. 하나는 점프 버튼, 하나는 공격 버튼입니다. 공격 버튼을 서서 누르면은 주먹을 뻗고요. 앉아서 누르면은 발차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프 버튼은 자동으로 발차기 공격을 하고요. 아이고, 동생 안녕. 배경에 5개의 석상이 있죠. 마지막 석상을 보니까
누구인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적들을 처리하면은 천사가 돼서 날아갔거든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닌자가 등장을 했는데 닌자는 닌자라서 그런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집니다. 일반 공격은 정말 빈틈이 많아서인지 적들을 때리려고 하다가 죽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발차기, 날라차기를 하면은 우리가 거의 안 맞고 적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 두세 마리가 뭉쳐 있어도 날라차기 한 방에 모든 적을 없앨 수 있는데요. 주먹이나 앉아 발차기 하면은 한 대당 한 마리만 없앨 수 있어서 여유 있을 때만 공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임 처음 시작할 때 불량배들이 여자친구를 납치해가니까 깡패들이 여자친구를 납치했구나 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의 적들은 마귀의 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머신 같은 걸 이용해서 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이번에는 동생 신군을 데리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스전으로 바로 갑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닌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보스가 인수를 사용하면 재밌었을 텐데 그 당시 기술의 한계겠죠. 그냥 이해하려면은 정정당당하게 맨손으로 싸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번 스테이지 역시 하단 발차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여자친구를 구했는데요. 이상한 타임캡슐 같은 게 땅에서 올라와서 원숭이인가요? 고릴라인가요? 여자친구를 다시 납치해 갑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는 적들이 인간이 아니고 원숭이가 우리를 공격을 하죠. 첫판 불량배들이 죽었을 때는 천사가 돼서 날아가는데 원숭이들은 천사는 아닙니다. 머리 위에 링이 없어요. 그냥 날아갑니다. 그들만의 어디 천국이 따로 있나봐요. 인간이 아니니까 뭐 다르게 날아갈 수 있겠죠. 첫판은 현대, 두 번째 스테이지는 과거, 세 번째 스테이지는 미래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원숭이인데 우주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원숭이들이죠. 인간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고요. 영화 혹성 탈출에 그런 원숭이들을 참고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우, 이번에도 역시 동생을 끝까지 데리고 못 갔어요. 안타깝지만 뭐 형의 실력이 이러니 이해해다오 동생아. 아이고 동생 따라 형도 한번 갑니다. 요즘 게임들은 컨티뉴라는 게 있지만요, 이 게임은 컨티뉴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거기가 끝입니다. 뭐 스테이지가 3개밖에 없으니까 컨티뉴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현지를 해설해도 엔딩을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이 당시 오락실 게임들은 실력자만이 엔딩을 볼 수 있었죠. 네, 이번 스테이지도 다 지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전입니다. 이번 스테이지의 보스 두목원숭이입니다. 두목원숭이란 말이 슬램덩크 때문에 좀 친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앉아 발차기는 재미없으니까 서서 주먹을 휘둘러 봤는데 뭐 어쨌든 이겼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겼네요. 우리 주인공, 저 녀석 여자친구가 벌써 몇 번째 납치되는 거잖아요. 자기 여자친구나 신경쓰지 뭐하러 그냥 저 악당들을 교화시키겠다고. 바보같은 놈.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요, 여자친구를 구하러 다시 출발합니다. 힘든 일이 계속 무한반복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트라이앵글이거든요.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트라이앵글 영화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갑자기 화면이 달라져서 놀라셨죠? 세가 마스터 시스템으로 이식된 청춘 스캔들입니다. 해외 수출 버전으로 제목이 나오고 있네요. 마이 히어로. 여자친구가 납치되는 장면, 오락실이랑 똑같이 시작을 하죠. 오락실에 비하면은 그래픽은 당연히 많이 부족하지만요, 음악이나 효과음, 특히 이 발차기 할 때 효과음은 똑같네요. 오락실 버전은 적들이 날아갈 때 천사가 됐는데 여기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들은 천사가 되질 못했네요. 85년도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 86년도에 가정용으로 이식이 됐습니다. 한국에선 알라딘 보이라고 하면 아시죠? 오락실에서 가정용으로 이식이 되는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주인공이 살이 좀 살컵이 됐습니다. 오락실용도 용량의 한계 때문에 그 당시에 3판밖에 스테이지가 없었는데 이식 버전에서는 그 3판마저도 버거웠는지 스테이지 하나, 이 현대 스테이지 하나만 무한 반복이 됩니다. 많이 아쉽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인공의 동생, 핑크 옷 입은 그 동생은 등장조차도 안 합니다. 그래픽이 단순하고 동생이 안 나온다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스테이지가 하나뿐이라는 거는 이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 당시에 이 게임을 가정에서 즐기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즐겼다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만족스럽다는 댓글을 오히려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스테이지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식은 잘 됐죠. 그리고 처음 오프닝에 나오는 그 음악은 오락실 버전 게임 끝나고 이름 새길 때 그때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뭐 오프닝에 나와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불독 4마리 등장을 하죠. 역시 불독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날아갑니다. 쭉 가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면서 보스전입니다. 오락실과 다르게 앉아서 발차기만 하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별다른 기술 없이 그냥 이렇게 날라차기만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이기더라고요. 보스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노를 보면서 토닥거려 주는데 다른 녀석이 와서 납치를 해가는 게 아니라 토닥거리는 틈을 이용해 우리를 한 대 뻑 때리고서 여자친구를 다시 납치를 해가죠. 가정용에서는 이렇게 무한반복이 시작이 됩니다. 게임을 리뷰할 때마다 지구를 구하던가 도시를 구하던가 아니면 여자친구를 구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구한 것도 아니고 못 구한 것도 아닌 무한반복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게임 나오고 나서 남자친구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도 여자친구를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이름 새길 때 나오는 음악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 목소리 없이 게임 영상만 올리는 채널 올드게임4u 거기서 확인하셔도 됩니다.